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권의 권력 암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권력 투쟁이 내부 폭로전으로 이어지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터져나왔습니다. 어제는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검사장 시절 부동산 차명관리 폭로가 있었고,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 녹취 파일이 폭로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핵심적인 좌파 스피커 역할을 해온 경향신문과 MBC가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당 내부의 권력 암투가 무차별적인 폭로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 아들의 취업 청탁, 그것도 국정원의 취업 청탁 문제는 여권 전체의 위선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감춰져야 할 취부인데, 여권 내부에서 터뜨리는 것을 보면 이제 지켜져야 할 검도도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광수 민정수석은 본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재명은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을 번복하지 않고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정도야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도 배소연을 통한 차명관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광수 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 폭로는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직후에 터져나온 것으로 오 수석을 낙마시키기 위한 폭로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에 대한 도전이었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박은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어서 민주당 추미애, 서영교 의원 등이 가세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은 여당인 민주당 원내대표 경쟁 과정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지금 김병기, 서영교 두 사람이 맞붙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영교의 이름은 오광수, 김병기 두 폭로 사건 모두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는 10일 오늘이죠. 오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보도했습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의원의 아들 특혜 취업 의혹은 이미 몇 차례 제기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MBC는 지난 2016년 7월 당시 김병기의 부인인 이모 씨와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공개했습니다. 2016년 7월이면 김병기가 20대 국회에서 막 배지를 단 직후입니다.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는 같은 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가 된 이후 국정원에 자신의 아들이 탈락한 이유를 직접 추궁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에게 자신을 김병기의 안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 뒤에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그리고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정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해놨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추궁하듯이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믿고 있었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정원 원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구심이 들었다. 아들이 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길래 국정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실장님께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다라고 말했고,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은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해를 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현수 전 실장은 당시 실장은 먼저 2년 전 신원조사 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뒤에 경력직으로 추가 인원을 뽑을 것인데 공공위, 그러니까 김병기의 아들입니다. 공공위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김병기의 아들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공공위 혼자만 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 정도를 뽑으면서 공공위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에게 다 보고 드리고 한다,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쩔쩔 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김병기가 배지를 달았고 국정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국회 정보위에 배치될 것이 확실하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미 정보위에 배치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원 기조실장이 쩔쩔매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전 실장은 김병기 아들의 취업 시점에 대해서는 합격자 발표는 조금 늦게 라면서 1월 교육은 5개월짜리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인데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 씨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현수 당시 실장의 설명을 들은 이 씨는 이번 한 번만 더 믿겠다라면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글쎄요, 통화 녹취대로라면 누가 들어도 취업 청탁이면서도 압박입니다. 그리고 김병기가 국정원 출신이니까 이현수 전 실장과는 당연히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병기 부인이 이현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김병기를 통해서 이현수의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김병기 역시 자기 부인이 이현수한테 전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병기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신입공채에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까지 통과한 뒤에 신원조사에서 탈락했고, 그리고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신입공채에서는 각각 면접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통화가 이루어지고 난 넉 달 이후 국정원은 경력공채 채용을 실시했고, 김병기의 아들은 그 전형을 거쳐서 국정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 것이죠. 이런 팩트들은 지난 총선 때 이미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MBC가 통화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김병기가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 집권당 넘버2인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터져나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한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화 당사자인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오래전의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김병기의 부인인 이 씨는 일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모른다고 발뺌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통화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사자인 이현수 전 실장이 아니라면 국정원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공장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김병기는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유난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병기는 MBC 보도에 대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라면서 자신이 야당 시절 국정원이 수차례 조사를 벌였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애초에 채용 탈락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취재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기자들이 김병기 아들의 국정원 채용 탈락 이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김병기는 또 통화 녹취는 사실이지만 청탁이 아니라는 말이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이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청탁이 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청탁이 아니면 뭐가 청탁이겠습니까? 김병기의 부인이 이번 한 번만 더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청탁도 그냥 청탁이 아니라 압박성 청탁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니까 김병기는 격앙된 어조로 하지 마시라는 말을 여러 차례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김병기는 MBC의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수사 의뢰까지 해준다면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수사 의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병기 개인의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여당 중진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된 이상 불똥은 여권 전체로 옮겨 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됐건 간에 MBC의 보도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원내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의 의견을 20% 반영하게 됩니다. 김병기 아들의 파문이 터지자 오히려 김병기를 지지하는 개딸들의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MBC 기사 댓글창에는 둘 중 누굴 뽑을까 고민이었는데 권리당원 한 표는 김병기에게,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파문을 서영교 의원 측에서 일으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는 지난달 1일이었죠.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을 때 자기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글을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개딸들에게는 오히려 환호를 받았습니다. MBC의 보도는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냈으면 인사처장을 지내는 동안 취업 청탁에 연루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러고도 좌파들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위선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권 내부의 권력 암투는 갈수록 치열해질 것인데
좌파들의 위선적인 행태로 미뤄볼 때 아마도 이런 류의 폭로가 줄줄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